의장 박종토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시도지구에서 대전 대의원 3분 2위 참석 임시대의원총회가 성립되었기에 진심으로 존중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급의 시각에는 절대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앞으로는 신뢰와 공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대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직가계를 위한 충돌, 상호 이해되어 내부적으로 해결되고 공존해야 마땅하지만 내부적인 힘과 언론을 통해 그 치부가 드러남으로써 수많은 우려와 혼선이 빚어지고 마침내 직가계의 큰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직가계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 소통과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도래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직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총회의 안건은 다소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가계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또 확인하여 이에 지향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가 당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직가에서와 함께하는 대한직가에서 협회라는 슬로건에 알맞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임시총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협회 박세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직가협회 대의원총회 박종호 회장님, 홍준호 부의장님, 지구장협의회 최용진 회장님, 연도소 강정호 부회장님, 그리고 이상주 강사님을 비롯한 대한직가협회 대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기에 처한 협회를 구하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협회 역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을 남긴 10월 압수수색과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공중파 방송 보도로 인해 직가계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직가계 명예는 바닥으로 내쳐졌으며 그동안 긴밀하게 쌓아온 대정부, 대국회 간의 실의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린이로서의 대국민 신뢰는 상한이 무너져 내렸으며 대중 언론들은 직가계가 자신들만의 대만 채우기 위해 국회 로비나 하는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가슴이 메어지지만 외부도 아닌 사상 초유의 직가계 내부 충질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기에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협회장으로서 저의 직무를 방기한 적은 없으나 작품의 사태로 인해 회원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면서도 그야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대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치과계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한 걸음씩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3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임플란트 보험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으며 1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립치약연구원 설립 관련 설계비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통과되었고 법사위 통과에 큰 장애물이었던 과기부와 복지부의 이견도 조정되어 치과계 수건 사업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치과의사, 치과의사를 위한 대한치과협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협회 회무도 국민을 우선하지 않으면 지지받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오로지 명분과 논리로 임플란트 확대와 치약연구원 설립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하루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길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산업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었습니다. 국회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구와 경조사 현장을 누비면서 그야말로 어렵게 발로 뛰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대한노인회 회장님과의 면담 끝에 대한노인회에서 지난해 여야 정책 협약식 제안 제1호 안건으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정책을 제안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협회 임원이라는 분이 뉴스에 나가 자신의 무책임한 단결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험 확대는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제조업체와 병원에 큰 이익이 된다고 보도됨으로써 그냥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협회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치과계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실마리는 바로 오늘 이 대의원 총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이 대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만여 회원 모두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총의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대내외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는 2025년이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자랑스러운 해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무 성과와 더불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100주년을 모두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원고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물 좀만 주실래요?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의 의미는 지나간 잘못에 대한 한 개인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총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앞으로의 회무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1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경찰에 불려갈 때마다 저의 뒤에는 3만 치과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경찰서 조사의자에 앉을 때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외롭고 고독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이만규 감사께서도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까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미에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관계로 10분간 휴식 후에 정확히 42분에 2부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원 보고. 안녕하세요. 의장 박종호입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로 부의 안건, 예의 안건은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차분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적 대의원 220명 중 현재 출석 대의원은 162명으로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서원이 되었으므로 2023 회계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으로는 1.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2. 가결시에 감사 보선의 건입니다. 의안 심의를 하기 전에 의장이 오늘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5분 이내, 이만규 감사의 소명 발언은 5분 이내, 찬반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먼저 시작하겠으며 찬반 토론은 각각 3분으로 제한하고 5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에 무기명 비밀 투표하고 개표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상의 내용으로 오늘 의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제청 있습니까? 그럼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호의안 이만규 감사 불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에 마이크에 나와 주셨어요. 서울지구대의원 노영길입니다. 예전에 임시총회 자료집을 보면 자료집 밑에 제안자 누구 외 몇 명이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회에 대한 대의원이 약간 좀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안 당시 사유가 무엇인지 가공 없는 원본을 좀 확인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본인이 최초 제안자인 걸 아시는지 본인에게 직접 인지하고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시총회는 11월 4일 대전에서 지부장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협회 사무국에서 그 임시총회 안을 작성하여 저한테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팩스를 보고 제가 그 문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여 사인하여 총무부로 보냈습니다. 총무부에서 보내서 그 사인한 문건을 다시 지부장 협의회에 보냈고 지부장 협의회에서 그 회장님들과 카톡으로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공유한 문건을 각 지부의 대원들한테 보내서 뭐 일절 어떻게 찍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안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인을 받아서 80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3분의 1에 대원이 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총회 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시 제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임시총회에 의장 서명을 하고 다시 협회로 보내서 그 협회에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안 됐습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걸로 판단을 해보면 최초 제안자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제가 판단을 하면 최초 제안자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요, 대의원총회 그 개최 요구서를 협회에서 이제 대의원 지부장 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회에서 총무부에서 말아내서 그걸 저한테 확인을 받고 그게 확인되는 겁니다. 지부장 협의회가 임시 총회를 개최할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요. 말이 잠깐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는데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지부장 회의에서 성립이 돼서 그 회의에서 그걸 내용을 만들어서 총무부에서 그걸 해서 대의원들에게 보내서 그 3분의 1이 넘으면은 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신 자. 말이. 네. 앉아주세요. 예. 아니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3분의 2가 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위해서 참석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고 인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이것은 대의원들이 이게 잘못됐다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이콧이고 임시총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장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저희 어느 기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구. 네? 기구.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강원지구 변동대입니다. 변호님. 네. 지금 임시총회가 있게 되고 또 저희들도 정기총회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 임원 탄핵안 다시 말해서 부신인권에 대해서 이번 같이 무계획적으로 그 과정이 너무 서두른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회의 이 자석에서조차 대표 발의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원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부심을 하게 되면 이 임시총회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62명이 성원이 돼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총회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 치과의사가 아닌 대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예를 들어서 대의원들한테 무작위로 돌려서 그 표가 예를 들어서 80표나 75표가 나온다면
본의 아니게 이 불신일만이 3분의 1이 소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임시총회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런 위험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 바쁘신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오셨는데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 총회가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총회 의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제 어디 말하고 이 누가 대표 발의를 했는지 임원 부신임 건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저희 대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지 않은, 정보를 주지 않은 이 총회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임시총회가 멀리서 오셨지만 이거는 구성 요건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표결을 하자면 또 표결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회 박종우 의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임시총회를 어설프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임시총회가 구성 요건이 되려면 협회 이사회나 아니면 지부나 아니면 어떤 대의원이 사람을 3분의 1 이상 모아서 대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탄핵을 할 경우에, 부신임할 경우에는 그 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되는데, 숫자만 162명을 쳤다고 해서 이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의장님이 발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의장 입장에서 볼 때에 3분의 1 이상 그 소집 요구서가 협회에 도달을 하면은 우리 한두 명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본인이 아니게 사연했던 상관이 없이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그 인정이 되고, 의장은 정관에 따라서 그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3분의 2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회 정관에 보시면은 적어도 임시총회 소집을 할 때에 요지서를 넣어라, 사유서를 넣어라, 정관이 없습니다. 없는 걸 갖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전례를 생각해 봤을 때 임시총회 때 요지서가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도. 그래서 저는 정관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그걸 여러분 대의원이 인정을 못하겠다면은 오늘 그 표심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3분의 2 이상이 모여서 이 대의원총회를 집행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걸 갖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오늘 안건이라 하는 것은 임시총회에서 부의된 안건만 다루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무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지부 김광호 대의원입니다. 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5분 이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대전지부 김광호 대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 12월 첫 주 주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2023 회계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함께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협회는 경찰 압수수색과 지상파 방송보도로 인해 예기치 않은 큰 혼란과 대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힘겹고 긴밀하게 일궈놓은 대정부 및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임직원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현 상황의 연장선으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처한 우리 협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추진할 행보 방향성을 정하는 귀하고 귀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대의원님께서도 치과계 언론이나 주변 여론 그리고 이미 배포된 책자를 통해 오늘 인총회 안건 내용은 파악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후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이만규 검사가 왜 불신 및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 요약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행위. 둘째,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 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한 행위. 셋째, 방송의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협회의 명예와 이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행위. 넷째, 2022년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가결된 내용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 간담회를 자청, 협회장 업무 추진지에 대한 왜곡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온 점. 다섯째, 10여 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원사업으로 매 집행부마다 혼신을 다해 추진한 역점 사업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의원총회 결정에 또한 반하여 부정적 취지의 본인 주장을 그대로 SNS에 노출시키는 등 치과계 전반에 대한 시선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점. 여섯째, 총회에서 승인되지도 않은 미불금 감사 보고서를 회원 알거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침없이 공개해서 정관 15조 감사는 행위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점. 일곱째, 협회장, 상근 부회장 등 상근직 출퇴근 기록을 수시 열람, 전날 사무처에 요구, 타단체 인사들의 출퇴근 시간 현황을 파악 후 보고하라는 자칫 보건의학단체를 간 큰 변례의 우려를 범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다 열거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이만규 감사는 협회 정관 제34조 2와 3항의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또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일들을 눈에 띄게 스스로 행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19일자 치과신문 기고 내용과 2022년 4월 제주총회에서 당시 충북 지부장이었던 이만규 감사께서 협회 내부 자료의 끊임없는 유출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고 언론 제보, 고발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협회를 와해시키는 세력이라고 말한 점, 자료를 유출하고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취업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지 라고 말한 점, 우리 안에서 더 이상의 난타전은 있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행위가 되도록 부족하더라도 서로 돕는 행위가 되자고 외치는 그분은 현재 이만규 감사가 아니었는지 강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우리는 같은 치과의사 동료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희망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들입니다.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처절하게 끊어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입니다. 전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언을 해야 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지만 깊게 숙고하시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마음의 쏠림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위한 길인지 신중하고 소중한 한 표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만규 감사님의 소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감사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언 개주식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 음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보고 쓰면 될까요? 옆에 요거 쓰는 게 어떻겠어요? 앞으로 갖고 오시거든요. 네, 저 5분 주셨으니까 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신 저나 우리 박태근 협회장님, 전임 감사님 세 분은 죄송한데 현재 대의원님들이 모르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발언 때문에 특히나 우리 협회장님께서 좀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원 협회장 때도 이랬고 지금도 이랬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발자도 아니고 제보자도 아닙니다. 이미 다 밝혀진 거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금년 4월 말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을 때
어쩌면 이런 순간은 저에게 그때부터 운명처럼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 호출된 후에 최문철 감사님이 저의 어깨를 잡아주셨고 배 감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성욱 감사님이 따로 안아주셨고요. 저는 왜 그분들이 저한테 그때 그랬는지 지금도 알고 있고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임 감사님들께 배운 해물을 잘 따랐고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현 안민호, 김기훈 두 분 감사님은 지금 사태를 잘 모르십니다. 비난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총회의 유일한 사유가 감사 불신임이기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는 회계를 검토 및 검증하며 직무상 활동이 법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제하는 위치이며 보다 회원 쪽에 가깝게 서 있어야 할 직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임시총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근본 임시총회는 11월 14일 대한치과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면 끝이고 그 이후에 문자 안내는 그냥 안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고 이후 대의원 명단이 지부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고가 이루어지면 명단 변경 불가능합니다. 이는 선거 공고 후 선거인 명부가 바뀌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새롭게 대의원으로 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총회부터 대의원 자격을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상 임총을 개최하는 대의원 3분의 1의 임입니다. 저는 3년 전 이상원 집행부 시절 단체 협약 파기를 제안하며 임총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협회 의장당 및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대의원이 안건을 내고 지부총회를 통과시킨 후 안건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동의서를 수집하고 의장단에 전달하는 것으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안자 대의원이 불명확하고 동의서 74분 명단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그 어느 지부도 지부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의원은 회원을 대신하는 직이기 때문에 지부총회 없이 안건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간과한다면 회원을 대표한다는 대의원제의 의미가 기초부터 상실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임시총회 안내책자 해임 안내는 제안자 및 동의자도 없고 당사자인 저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시총회가 개최되려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들의 대표이신 대의원들께서 이러한 대한치과협회 집행부에 경종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제 본 사건의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법상 감사는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다들 안 보셔서 여기 모이셨으리라 추정됩니다. 영장을 보셨다면 과연 이런 해임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단은 영장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아직 어디에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치의신보 기자가 입수했다는 영장은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샜을지는 대의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내부 유출은 누가 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영장에 따르면 엄연히 박태근 협회장의 협회비 횡령 사건입니다. 정치 후원금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선 때 양당에 1억 2천 준 적 없습니다. 작년 제주총회에서 막아줬던 제가, 제보자도 고발자도 아닌 제가 양당에 준 게 10,000원이라도 있었다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겠습니까? 영장에 적시된 정치 후원금은 횡령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엄연히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만약 일부라도 후원금으로 산 게 맞다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후원금을 산 게 맞다면 더인 감사단도 반환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기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용처를 묻자 박태근 협회장은 다 가져다 썼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기감사 때 감사들이 용처를 묻자 용처는 내 머릿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사들이 재차 용처를 묻자 양당의 대선 때 1억 2천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묻자 감사 3분에게 얼토당토하는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이런 과정 후 감사단은 변호사 자문 후 반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인출하면서 지출결에서는 허위를 작성하고 임원 및 재무팀에게 도장을 받았습니다. 재무팀을 시켜서 우리은행에서 직원 상여금이라는 허위로 적어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횡령입니다. 이것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입니다. 감사단이 허위로 답변했고 반환 공문 후에야 반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제주총회 이후 문제를 제기한 본인에게 협박을 하였고 윤리에 보내겠다는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 출석 요구에 의해 참고인 조사 받은 본인에 대한 보복 그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협회장이 무혐의가 되면 즉시 사퇴합니다. 이러한 공금 횡령 혐의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내고 싶을까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협회장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협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다면 대한치과사협회를 위해 즉시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자금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횡령을 잡아내려고 스마트폰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이만구 간사님 잠깐만요. 마지막 1분 더 할게요. 감사로서 마이크 꺼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감사로서 집행부의 제가 분명히 5분 이내에 회계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의원들께서는 그 회원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대한치과협회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대의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타협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치과의사가 회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시간을 5분 내로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평균이 안 보여.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은 오늘 됐어야죠. 됐어요. 왜요? 됐다. 맞습니다. 아, 왜? 여기서 딱 됐습니다. 그만. 자, 아니 그럼 정당성을 이만구 감사가 지적을 했었는데 정당성 제가 이미 3분의 2가 모였으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만구 감사가 80명 서명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아마 준비된 걸 아니까 이만구 감사가 그걸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은 보시면 안 되고 본인이 보셔가지고 이게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게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서명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은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되지만 이렇게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만규 감사는 그걸 보세요. 자, 제안 설명 제가 분명히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만규 감사님의 소명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법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법을 안 지키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대의원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요. 이 제안 설명 발언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찬반 토론입니다. 찬반 토론은 발언이 분명히 3분입니다. 2분 30초가 되면 땡소리 나고 땡땡 그러면 끝입니다. 마이크 뺏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찬반 토론에 각각 5명 이내로 가겠습니다. 이게 복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은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데 여기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기 있는가요? 난 그래 생각합니다. 왜? 대원답게 치과의사답게 하세요. 뭡니까? 강원지부 대의원 배동래입니다. 아니 지금 의장님께서 안 의장님께서 줬어요. 뭡니까? 의사진행관에 그러면은 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실 건데요? 지금 회의 진행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의장님 뜻대로 가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저희 이 대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감사가 지금 발언권을 지금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저 발언권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아니라고요? 의사진행 발언만 하시고 아니면은 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감사가 지금 부신임을 받는데 한 30초 좀 넘었다 그래서 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역대 이래로 의장님은 이렇게 이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내가 발언하는 데는 1분 30초 더 써도 되고 남이 발언할 때는 3분을 지키줘라 5분을 지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공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미리 있겠습니다. 1분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1분 지났고 난 다음에 또 한 30초 더 썼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달라고 할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치과의사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기장 바닥에 장돌배하고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의원 여러분들 존경하고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 치과에서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의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임의대로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에 맞게 또 회의를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회의를 주재한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겁니다. 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미 지하선 소명의 발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자 손 들어주십시오. 그럼 앞에 놓으세요. 그 마이크 앞에. 예. 기타 충남지구 대의원 박정수인데요. 잠깐 그 시간을 상반 토론도 한 5분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앞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제가 아니 잠깐만요. 박현수 대의원님 앞에서 동의했고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의원 의장으로서 지금 바쁜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만 하셔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32대 지부장 협의회장을 했었고 제주총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의 그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그날 그거를 덮었던 거는 여러 대의원 여러분의 회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돈은 3천만 원씩 업체한테 9천만 원을 받았고 총 1억 2천만 원을 협회에서 무단 인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감사들이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갔냐,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6천만 원씩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근데 누굴 줬냐? 그러니까 명단을 둘을 줬는데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고 있다가 명단을 둘을 줬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감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본인이 돈을 5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을 이틀에 반환을 했습니다. 저는 박태근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지적을 안 했으면은 그 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지적을 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자기가 무슨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도 소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4,300만 원은 정치자금이라고 국회의원 17명한테 줬었는데 그거랑 이거는 별개입니다.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을 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불을 냈다고 소리 지른 사람이 잘못됩니까? 저는 이 사건은 명백히 박태근 위원장의 횡령이지 이거를 저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협회장의 이상훈 협회장도 사퇴하고 박태근 협회장까지도 그런 문제로 사퇴를 하면은 회원들이 과연 조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 당시에 그거를 그냥 무마하고 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후회스럽고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3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반환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70, 아닙니다.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면 제가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72사 총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박태근 협회장한테 다시 제가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에 아무튼 해부되는 것만 다룬 것이 72사 총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완료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대의원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왜? 72차 총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그 총회를 우정민 전 의장님 일자리에 계시지만 그때 분명히 통과됐던 사안입니다. 조처는 나오죠. 그걸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전임 의장님이 부정한 것이고 저도 또 이를 내가 또 부정당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총회에서 이미 좋든 나쁘든 우리 대의원들이 오케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앞으로 가세요. 서울대 대의원 노영길입니다. 그 찬반 토론하시는 대의원님들도 지금 대의원님들이 다 뒤통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 단상에서 하는 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반대 토론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발언을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의 진행 방법이죠. 이게 제가 반대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립니다. 진영 논리에서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치중돼 있어요. 고맙어요. 개인 치중돼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어서 그 앞에 넣어서 가십시오. 네, 전남대원 이혜성입니다. 지금 안건이 인생의 중에 안건이 이러한 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전에 많은 자료가 배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찬반 토론에 수가 많은 이유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께서 3만의 토론의 횟수를 여기서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의사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한 적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혜성 의원님 이미 앞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하는데 다른 데가 없으면 숫자를 정해주시라고 합니다. 아니 5명 이내니까 그거는 이제 5명까지는 제가 봤고요. 5명이 넘으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찬반 토론, 찬성 토론한 사람이 2명이고 반대 토론이 5명이라면 5명은 다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토론 받겠습니다. 예. 울산 대의원. 네. 예, 울산 대의원 남상원입니다. 이 자리에 적어도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후배님들도 많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앞에서 아니 그게 앞에 그거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걸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울산지구 대의원 남상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적어도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후배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횟수로는 17년, 대의원 총회로는 약 20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치중의 예산, 정리 문제, 협회 압수수색과 현직 협회장의 구속적 구속위기, 현직 감사의 사퇴 등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 뭔가 많은 무거운 총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글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저는 이번 임시총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임원 불신임만이 상정되었고 주말에 이렇게 모이셨는지. 현재 우리 취업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집행부에 대한 경쟁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임원들끼리 또는 집행부와 외부 세력간의 반복도 항상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회원이 근간이 되는 우리 협회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31대 집행부 이상훈 회장의 사퇴 원인은 결국 갈등과 반목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보궐선거를 거쳐 또 33대 현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회원은 신뢰입니다. 협회와 회원, 임원과 임원 간의 신뢰가 없다면 그 회원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만규 감사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감사 후보로서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정경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중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 원칙주의자입니다.
한 입으로 절대 두말하지 않고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번복한 힘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배부를 방해하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감사로서 존경하는 박종호 의장님, 홍순호 부의장님과 항상 의논하겠습니다. 전 충주시 회장 시절 다들 나세기 꺼려했던 임플란트 담합으로 인한 공정의 고발 사건을 분해 1년 수입이 3배에 달하는 로펌 선임 등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 대응으로 깔끔하게 수습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셨지만 결국 그 말에 맞는 어떤 행동과 지금의 상황은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 자리는 앞으로 협회 운영을 가를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무의 근간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회원은 협회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본연의 진리를 임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됐습니다. 3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반대 토론자 충남 박연수 대의원님과 찬성 토론자 남상도 울산 대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각자 좋은 말씀 잘들 새겨 두시고 또 반대 토론하실 분 받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네. 이거 앞으로 줘. 아니 이거 때릴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꼭 이 소속을 시점에 예, 충남지구 취업창 대의원입니다. 꼭 이 시점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했었나? 왜냐? 조금 있으면 4월달에 정기총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감사를 뭐 내보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감사 통장을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협회장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4월이면 정기대의원 총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못 기다려서 이걸 임시총회를 인력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인은 감사가 횡령 혐의를 받은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협회장이에요. 협회장이 한 겁니다. 협회장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시면 횡령 혐의 받지 말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리지 말았어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걸 추적한 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무슨 정책 개발업 여러분 내년 4월에 우리 대의원 정기총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총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면요 노인분들에서 임플란트 10개 재정이 허락하는 날 10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회장이 능력이 좋아서 일을 했으면 면허취소법 왜 못 막았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가을법에 매달 의사협회 띠끌려가다가 면허취소법 다 통과된 다음에 지금 헌법보호하고 저는요 협회장은 우리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보는 회장님입니다. 감사고요. 협회 회원이에요. 협회장님이 감사랑 싸울 게 아니라 협회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일하기 어려우면은 감사가 딴지거는 감사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럴 배짱이 없으시면서 무슨 로비를 하고 정치를 하고 협회 대변에서 일을 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신 말씀 팩트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신 분, 두 분, 세 분, 두 분? 어느 한 분을 양보를 먼저 해주세요. 어느 분 먼저 나오실래요? 오늘, 예, 그럼 앞으로 나와주시고. 안녕하세요. 전북지구 대의원 정찬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되나요? 혹시? 되는 거죠? 제가 아직 말을 시작 안 했으니까 열리지 말아주세요. 좀 전에
그 반대 토론자분께서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저도 크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데 크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그 같이 손들었던 양혜령 광주지구 대원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빨리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원 여러분, 총회 자료를 다 숙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오늘 안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주총회에서도 대원이었고 현재도 대원입니다. 취업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원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대원으로서, 그리고 회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작년 제주총회에서 제주지부는 희망과 화합이라는 제주선언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화합하자는 선언을 통해 회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대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바 있습니다. 취업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중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대관 업무는 수시적이고 다만 업무 시행에 있어 방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자정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있었고 본인이 감사한 직책을 통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취업을 마비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단이 누굴 위한 판단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만규 감사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협회를 폄훼하는 내용을 유포하였으며 급기야는 경찰의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그것을 단초로 협회는 압수수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지상파 방송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협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파장은 컸던 것 같습니다. 협회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협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취업은 본인들 입속을 채우는 기립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협회는 대외활동에도 많은 장애가 생겼고 임원들도 힘겨운 회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현직 감사에 계신 분으로 이런 행동은 협회의 위협을 줄 뿐 아니라 대국민 신뢰감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있는 절차에 의해 이제 결정은 대의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보다 폭넓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과연 우리 협회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토론회 충남지구 최우찬 의원, 찬성 토론회 전국지구 정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몇 분 나와서 대부분 돼. 강원지구 대의원입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회원들 같이 다른 모든 참석하신 대의원들 같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대관 업무가 중단이 되고 협회 명예가 실추됐던 것은 저도 굉장히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을 작년에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갖다가 조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SBS 방송에서 터진 협회장 횡령건과 정자법 위반 건은 지난 집행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 지난 이 총회에서 의결이 되고 마무리됐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았냐면
지부장 회의가 제주총회 전날 단상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총회에서 지부장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부장들이 어떻게 최종 결정을 했냐면 지부장이 나서지 말자. 단 협회장께서 이 행정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작년에 끝났지만 금년까지도 1년 반 이상이 진행된 과정에서 협회장께서는 한 번도 이 행정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사가 전임 감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현 이만규 감사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제주총회가 끝나고 국가수사본부하고 성공서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벌써 작년에 금년 총회가 아니라 작년에 SBS에서 이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방송이 터질 듯 말 듯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12월 24일인가 그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만규 검사가 금년 4월에 감사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충분히 이 경찰서와 국수본에서는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만규 감사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그 자료를 벌써 경찰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규 감사가 자료를 내부 자료 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자료가 경찰에 제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규 감사가 이 자료를 제출했다. 내부 충돌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지 저는 이만규 검사가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는데 이렇게 불신임을 받게 돼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신임 반대 주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오버되었지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양경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여성대의원 양희경입니다. 최근 치과신문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 누구인가라는 양영태 건설위원회 논단을 비롯한 여러 기사들을 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 협회에 큰 혼란과 중대한 대내외적 위기가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협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협회의 정관에 위반한 이만규 감사는 마땅히 협회 정관 34조에 의하여 불신임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기에 의안 제1호 이만규 감사 불신임권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이유는 임시총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6가지 이유와 제안 설명 내용 모두에 동의하지만 그중 특히 네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규 감사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매년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어 그 촉구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정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적 위치에 있는 임원인 감사가 총회 결정에 반하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임플란트 회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SNS에 노출시킴으로써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불신임 안건에 적극 동의합니다. 즉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제조업체와 부영원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인터뷰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해 오던 협회와 임플란트 확대 정책을 국민이 아닌 업체와 치과 병 의원에만 큰 이익을 주기 위한 사리사욕적인 정책으로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은 치과계만의 이권을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뿌린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협회의 진정한 의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그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각각 정책 협약을 하며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시킨 바 있고, 저는 대선 당시 박 협회장님께서 양당 모두로 오가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만규 감사의 부정적 인식, 즉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지지만 제조업체와 병원만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본인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협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실행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업에 대해 현직 치과의사라는 명의로 반대 인터뷰를 한 것은 감사의 공부를 크게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만규 감사를 부르고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만규 감사를 부를 때에는 그만한 의도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셨나요? 내부 고발을 본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협회와 협회장에게 해를 주는 발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만규 감사의 당시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분 지났습니다. 반대 토론 강원지부 변웅래 의원, 찬성 토론 광주지부 양혜령 대의원님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 지부 대의원 최유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이 동일하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박태근 회장님과 이만규 강사님 모두 우리 모두가 취업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모이셨는데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 물론 여러 대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시긴 했지만 3분이나 5분 이렇게 제한한다는 이런 적차대한 안건에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만규 감사가 오늘 이렇게 불신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대전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부 고발자냐 내부 제보자냐 우리 조직을 위해를 가하는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총회 자료집에 보면 지난 4월 총회에서 결산 보고서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이후 내부자 제보에 의해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총회 이전에 이미 임박했던 그 시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된다면은 저는 이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대관 업무에 가서 많은 관여를 했던 신석 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대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시면은 지금 반응을 보시니까 그런 시간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혹시나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가운데서 본인들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이 표결에 참여하셨을 때 그 나중에 이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이 임총에 대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 임총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가결이 됐을 때 우리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전지부 대의원 김규정입니다. 제가 소속한 지부 대전에서 대의원총회 관련 좋은 일과 불미스러운 일로 대의원총회에 대해서 처음 오셨는데 안타깝고 슬픕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저희가 4월에 선출했던 감사의 내부 고발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사안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대한치과협회 회원들이 회장이나 임원들 또 감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이기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 치과의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또 이익을 올려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감사를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만희 감사의 고발 의심된 이 사안으로 저희 치과사들이 얻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 있고, 또 협회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회와 보건복지부 꾸준하게 접촉이 이루어야 되는데 아마 뭐 거의 경색돼서 이제 지금은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전혀 이득이 없는 거죠. 이명규 감사님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정의를 찾고 민주사회를 만들고 하시고 하는 것은 뭐 열렬히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치과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일에 연루된다는 건 저는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 TV 경찰 전화 받고 하는 거야 뭐 타의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TV 출연을 굳이 얼굴까지 가리면서 나와가지고 회장을 저격을 하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 싫고 민주사회를 만들고 싶으시면 감사직을 그만두시고 옴부주민이 돼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열렬히 지금 대전에서는 뭐 곧 전국 현안이 될 만한 이슈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신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 국회도 접촉하고 보건복지도 접촉해서 증언을 반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접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내부 분란만 일으킨다면 전혀 저희가 선출한 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깊게 해주셨죠. 감사드립니다. 반대 토론, 경기지부 최혜선 대의원, 찬성 토론, 대전지부 김기종 대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 하실 분 마지막입니다. 어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부 대의원 노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오늘 표결 시 부결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나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임시총회라고 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집단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가 치과인들로 구성된 지성인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안건의 대상자인 이만규 감사는 최초 제보자라든지 내부 고발자, SBS에서 취재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너무나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가수사본부의 인지수사, 취업의 압수수색, SBS 보도, 공금횡령 및 정자법 위반 혐의로의 경찰수사, 이만규 감사가 고발자가 아니라는 성동경찰서의 공문 등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이 나간 현 상황에서의 최선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임시총을 통한 감사의 탄핵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협회장 개인의 심기보호가 아닌 취업 전체의 안정을 위한 일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직의 수장이 받고 있는 몇 가지 범죄 혐의를 감사의 불신임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향후 치과의사협회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자율중개권이라는 권한을 절대로 치과의사 단체에서 주어서는 안 되는 집단으로 묘도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이 사태의 시작과 본질은 협회장의 몇 가지 의심되는 범죄 여부이지
감사의 인터뷰가 시작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자, 있습니까? 예.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시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넣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의원 박재호입니다. 대전 지부에서 열리면서 대전 지부 대의원이 2명이나 나와서 발언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대치협회 상황을 보면서 과거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전에 조선통신사로 서인 황영길과 동인 김성일, 서장관 허성 이렇게 세 분이 다녀오셨죠. 그 보고 과정에서 서인이었던 황영길은 침략 의도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침략 의도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서장관으로 갔던 북인 허성도 황영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동인 차이경, 유성룡을 비롯한 동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에 해가 될까봐 침략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죠. 결국 외란이 일어나고 큰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정묘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후 농공행산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미화련안이 일어나고 이중 일부가 흑음으로 투항을 하고 조선 정세를 알리면서 광해군 복귀라는 명분을 주면서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강화도로 배신을 하고 결국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고통을 백성들에게 빠뜨렸듯이 지금 현재 집화계에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협회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선량한 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난에서 전국 백만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한량하였듯이 우리 전국의 현명하고 의식 있는 회원들은 이들 집단들을 결코 자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만규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1쪽에 시간은 예, 저희 그 다음으로 끝내겠습니다. 길고 긴 찬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가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고 제청이 있으시면 제청해 주십시오.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이번 임시대원 총회가 대원들의 보다 신중한 의사표현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소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지부 대의원들은 순서대로 단상에 마련된 기표소로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 그 전자투표는 옆에 보입니다. 사실 숫자 1인지 2인지 그래서 누구를 찍었다 이렇게 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칙 투표가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한 10분만 할 겁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의원은 165명입니다. 가결이 되려면 110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163명이 투표했지만 찬성 103명, 반대 58, 무효 2명으로 이강규 감사에 불신을 했거나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 보고서에서는 없는 겁니다. 부결되었거든요. 자. 개선을 하기 전에 그래도 회장 인사 맛을 1분 이내로 좀 정리해 주시고 개동의안은 좀 이따 받겠습니다. 1분 이내 빨리 해주세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좀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결정에 대하여 기업하게 수용하고 오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회부를 이어가는 것이 협회장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3분의 2를 넘지는 못했지만은 소원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박종호 회장님 그리고 홍순환 회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총회 개최를 위해서 노심초사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하신 우리 최용진 지구자협회 회장님, 연도서 강종호 회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총국의 남인정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총국 직원들, 우리 협회 직원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시총회를 임하면서 총회 연의가 회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회모의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말로 대신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